소래산 아래 호윤로를 따라 오랜 역사가 흐르는 대하동과 신천동. 조선시대 인천부에서 부천군으로 현재 시흥시가 되기까지 긴 시간 많은 변화를 겪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하동, 신천동의 변화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완전 시골이지요. 분위기가. 학교를 가기 전에는 이제 우시장도 있었고, 5일장이라고 해서 밴내장터는 1일날 그 장을 열게끔 돼 있어요. 1일, 6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그 지방에 가다 보면 2차선 도로에 이렇게 간판도 조금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리들 보면 우리 옛날 동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래산 및 오랜 마을, 그리고 그곳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개교 100주년을 지나 101년이 된 소래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마을과 함께 100여 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추억과 정겨운 이야기가 가득한 뜻깊은 곳입니다. 함께 커간 마을과 학교, 세월의 긴 터널을 지나온 지금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져 있을까요? 그곳에서의 기록들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소래산 아래 자리 잡은 소래산 첫마을. 부천에서 이어지는 하우고개, 여우고개를 넘어 지금의 시흥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 39번 국도를 따라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이 바로 대하동, 신천동, 소래산 첫마을입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닌 것이 1966년도부터 1971년까지 소래하면은 이제 뭐 부천군 소래면 이제 이게 기억이 많이 나죠. 부천군 소래면인데 그 소래면 자체가 이 중심지가 이제 어떤 그 소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가 있다라든가 지서가 있다라든가 이제 중심지가 이제 신천리였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 그 신천리라고 하는 상징성은 아마 지금까지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소래하면 소래산 밑에 있는 신천리. 소래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어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해석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을 뜻하는 우리 옛말인 솔에서 비롯됐거나 산과 냇가에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솔내로 계속 불리다가 지금의 소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곳을 뜻하는 우리말 수리에서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래산은 인근 지형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소래초등학교가 있었던 신천동은 시대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1896년에는 인천부, 1914년부터 부천군 소래면, 1973년에는 시흥군 소래면, 1980년에는 시흥군 소래읍으로 승격됩니다. 1989년 1월 시흥군의 소래읍, 군자면, 수안면이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시흥시의 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천동과 대하동은 당시 시승격과 함께 시청이 들어서면서 번성하여 시흥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래산이 시작되는 첫 길에 좀 더 걷다 보면 바로 보이는 소래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소래초등학교이기에 시흥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의 이야기는 소래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페이지씩 두텁게 저마다의 발자취를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정 때 일이고요. 일본이 국가가 일본 국가고 국사하면은 일본 역사를 국사라고 할 정도고 우리나라 말을 하면은 잡혀갑니다. 선생한테 들키면 손 들고 벌 받든지. 지금 강당이 있던 자리에서부터 신천리로 내려가는 그 개천이 있었죠. 개천을 따라서 학교 마당에 브라타나스 나무가 서 있는 자리까지 한 150m 길이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죠. 옛날 우시장 건너편. 거기가 전부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뭐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요. 돼지 키우니까 돼지 우리도 있어야 되고, 개도 키우니까 개장도 있어야 되고, 닭도 키워야 되니까 닭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건물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때 내려가면서 마당 끝에다가 다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죠. 소목이, 돼지목이, 사료들 학교에서 다 구입을 못하니까는 공출을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부잣집 자식들은 그 공출마다 지게로 실어 가거나 소로, 마차로 싣고 가야 되죠. 그 당시 1960년대 중반에는 학교가 열악했어요. 그래도 소래학교는 시흥시에서 제일 큰 학교고 시설이 좋은 학교고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온실에서 각종 화초도 키우고 사육장도 있었어요. 뭐 닭도 기르고 재배반에서 고구마도 심고 소래학교에서 국화도 많이 재배했어요. 그 국화도 재배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비증도 하고 파시기도 해서 학교 운영비로도 쓰고. 전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목재 내지는 집단 이런 종류였었기 때문에 아주 시골이라고 볼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이후니까 그때는 한 4반 정도씩 정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학생 수는 반당 한 60에서 70명. 인원수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반당 인원이 2, 30명 정도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래국락교 하면은 교가부터 생각이 나요. 백두산 맑은 정기 소래산을 감돌고 그 비쳐 뻗어내린 힘찬 이줄기. 굉장히 정감 있는 노래예요, 이게. 우리 가족은 소래초등학교 출신이 많죠. 큰아버지 22회, 우리 아버님이 23회, 제가 47회, 우리 딸이 71회, 73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형제자매들 다 하는데 같이 한 학교를 다니니까 선후배 사이가 다 되죠. 그 학교가 지금 강당이 있는데 김영산 그 선배님께서 그걸 지어주셨어요. 우리 소래국락교 출신인데 그때 47회가 처음으로 거기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천군 초등교육회장상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졸업할 때 그 상 받는 거하고 그 졸업할 때의 졸업 사진 솔직히 꽃다발도 아무것도 없고 졸업통 집에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졸업날 하나 있습니다.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나 중학교 졸업할 때요 처음으로 짜장면 먹어봤습니다. 옹진옥에서 거기가 옹진옥, 해주옥, 동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정말 그건 잊지를 못합니다. 수십 년 시간이 흘렀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만큼은 식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대를 이어 소래초 졸업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 가족이 선후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면 개수리로 가요. 개수리 저수지로.
하여튼 9년을 갔어요. 중학교 때까지 가는데 한 날은 리수계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풍 그러면 괴술이에요. 근데 리수계라고 썼어요. 그래서 야, 다른 데로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거꾸로 읽어보니까 괴술이. 소래초등학교 53회 졸업생입니다. 그 신천동에서 63년도에 태어났고 학교 다닐 때는 그 소래산에 나무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 진짜 벌거숭이 소래산이었는데 예전에는 뭐 나무 떼다가 연료로 쓰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울창해졌잖아요, 소래산이. 지금하고 그때하고 생각하면 아주. 소래초등학교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는 학교가 본격적으로 큰 성장을 이뤄나갔는데요. 시흥시와 신천동, 대야동이 개발 중심의 고성장 사회를 거치면서 소래초등학교도 함께 원도심 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여기 2000년대 초 특별한 소래초등학교와의 기억을 간직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KBS 열려라 동료세상에서 소래초등학교를 전국에 알리고 소래초등학교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무부장이 연간 계획을 쭉 세워서 1인 1악기, 1인 1줄넘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KBS 열려라 동요제라는 동요제 행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참석했어요. 동심을 지키는 파수꾼 열리라 동요 세상. 지금부터 시흥 소래초등학교와 서울 을지초등학교가 멋진 동요 무대를 펼쳐드립니다. 그때 그 응원하는 모습 멋있었어. 예? 정말 자랑스러운 소래인이야. 이게 그 동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그 노래 대하는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학교 일상생활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사전에 와서 아이들 뭐 축구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도서관 모습 뭐 이런 걸 공부하는 모습 이런 걸 찍는데 준비하느라고 좀 힘들었었고요. 그래도 그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참 뿌듯했고요. 그리고 아까 누군가 얘기했죠. 제가 1인 1 특기 육성을 해서 방과 활동을 좀 많이 시켰거든. 거기에 국악부라는 분이 유명한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 어린이가 국악부에 들어가서 지금은 아주 정말 명인이 됐습니다. 박기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시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래산 가는 길에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국악, 우리의 소리를 또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소래초등학교 졸업생 박규희입니다. 일단 제가 다닐 때는 물론 학년마다 반이 달랐지만 많게는 제가 8반에서 9반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6명, 40명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점심시간 때 학교 종이 땡 하고 친 이후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교실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애들하고 다 같이 우르르 밑에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줄넘기 가지고 줄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 앞에 동상 앞에서 막 애들하고 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악 중고등학교 양재 서초에 있는 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를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됐었어요. 24시간이 모자랐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시 어머니 차를 타고 이제 시창청음 레슨실로 가가지고 또 수업 받고 또 끝나면 또 미니어 레슨하러 가고 그렇게 또 다녔었어 가지고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또 그 당시 또 교장 선생님께서 또 이거를 또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는 이런 특기를 살려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빗발했지만
졸업생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선명한 색깔로 기억되는 소래초등학교 인근 길목들. 그 길목을 지나갈 때면 그 시절 학생이었던 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이제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동네 어른들이어서 인사를 한 10번, 20번씩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동네 왔다 갔다 해도 그 아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동네 아저씨고 어른들이고 뭐 선후배들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제가 성인이 돼서도 동네에서는 담배를 못 피고 다녔어요. 우리 저 미산리에서 소래초등학교를 가려면은 지금 당너머라고 있어요. 그 당너머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그 당너머를 넘어서 지금 신장로의 그 입구에 이제 징굴고개가 있어요. 그걸 걸어서 이제 신천리 와서 이제 학교를 다 등교했는데 어린 시절은 굉장히 멀었죠. 12월 1일 이제 신장로가 있어서 굉장히 걷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좋았던 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솔직히 늦잠을 좀 많이 잤던 학생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좀 늦게 갔는데 이렇게 학교를 늦게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시던 어머니들께서 그 학생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듬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빨리 학교 가야지 친구야. 우리 얼른 학교 가야 돼. 좀 이러한 분위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어디 분식집 하나를 가더라도 그 주인분께서 저희를 전부 다 알아보시고 좀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 또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이게 친구들끼리는 전부 다 이제 아니까. 각자 다른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같은 골목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래초등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해당할 텐데요. 그 시절 졸업생들도 그리고 앞으로의 졸업생들도 계속해서 추억의 빈자리를 저마다의 색깔로 채워갈 것입니다. 신천 6교 3거리부터 대야 5거리까지 쭉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30년이 넘은 가게들이 참 많은데요. 호현로를 중심으로 한 이 노포들 상인 중에서도 알고 보면 상당수가 소래초등학교 졸업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현로의 상인들은 이곳에 머물며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했기에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추억이자 발자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실로 올라가야 되죠. 한 40년 전에 거실로 올라가면은 지금 이 자리에다가 15당이라고 해서 80년도 6월 9일 날 개업을 했어요. 국제상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국제상사가. 국제상사가 있어도 저도 결혼했어요. 국제상사가 있고 또 대우통신이 있었고 그리고 광덕물산이 있었고 굉장히 회사가 컸어요. 거기에 여성이 주로 많이 있었죠. 그분들의 그 소비가 명절 때라든가 할 때 시계라든가 어떤 그 고향에 이제 동생 사다 준다든가 부모님 사다 준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소비 패턴이 좋았어요.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당시 부흥했던 동네 상권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 소래초등학교와 마을 주민들과의 인연도 노포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사진 관계 일을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숙명적이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었고요. 60년도, 70년도, 80년도 이때는 지역에 회갑잔치, 환갑잔치 하면은 이제 집에서들 하고 그랬잖아요. 돌잔치 하면은 전부가 나가서 촬영해오고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었죠. 제가 할 때는 그래도 동네가 커지면서 그 사진관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실 때는 이제 오랫동안 유일하게 소래면에 한 개만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한 2개, 3개 이렇게 되다가 저 있을 때는 한 20여 개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
1990년 3월 10일 날 오픈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이 주위가 그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번화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주위에 가옥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후로 많이들 지어진 거죠. 이때 당시. 소래초는 일단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 다 소래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 급식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그때는 엄청 많았어요. 뭐 그냥 그때 당시는 오전 오후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숫자도 엄청 많아서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식사하시는 경우도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급식을 한 이후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식사를 이제 거의 안 하시죠.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소래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장가를 가거나 뭐 할 때 여기 와서 맞선도 여기 와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아, 옛날에 여기 어릴 때는 이 앞을 지나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손님으로 오게 됐네요 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대우통신이 있었고, 국제상사, 가스안전공사 주위에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있었고, 또 이제 시청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층이 넓었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이제 큰 회사들이 다 빠지고 없으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한가해진 거죠. 아무래도 시청이 있을 때는 항시 이 가게가 북적북적했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오시는 손님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가하죠. 그때에 비하면 엄청 한가해졌죠. 90년도에는 종업원이 16명까지 있었어요. 15당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뭐 엄마가 어디 갈 때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보시고 우리 집 와서 이제 찾아가고, 아니면 진짜 더우면은 우리 집 아내가 목욕까지 시켰어요. 지금도 뭐 지금 생각나는데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15당은 하나의 지금도요, 하나의 이제 참새방앗간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사진관으로 출근을 하면 3명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점심을 먹기 전에는 의자에 앉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때 이제 시청도 그 옆에 있을 때고, 인허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작업 과정이 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을 해서 첨부해놓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입학 시즌 되면 학생증 만들려고 사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간 학생들이 그냥 사진 찍으러 줄을 서서 찍고, 또 사진을 만들려면 밤새 그걸 만드는데, 그때는 필름으로 했으니까 흑백 시절이었고, 밤새 현상이나 또 말려서 자르고 한 일주일 동안은 전 식구가 다 매달려서 그런 일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절 때 그 떡방앗간 붐비듯이 그런 일들이 한동안 있었죠. 이 식당을 사람들이 참 힘들다 하죠. 근데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저한테 항시 그 감사하고 그 고맙다는 이런 표현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참 항시 보람찬 일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긴 세월을 살아왔죠, 여기서.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하고 싶었으나 이제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다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나가서 장사를 다시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접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인을 이렇게 이용해 주신 고객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업소를 그만두는 게 제 마음이 걸리고요. 그간에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곳을 오래도록 지킨다는 것. 사실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호연로의 상인들.
이들이 있기에 마을은 아직까지도 이토록 정겹고 따스합니다. 옛 추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소래산 첫마을. 한때 사람들의 온기와 정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기술과 문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혼란 속 과도기를 겪으면서 소래산 첫마을은 시흥시의 대표 원도심으로서 활력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중심의 고성장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기엔 조금은 벅찼던 걸까요? 여느 쇠퇴하는 원도심처럼 아동 청소년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게 되었고 소래초등학교 학생 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을과 학교는 격변의 시대를 지나 결국 세월의 무게에 점차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래초등학교가 그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오래된 학교고 배출 학생도 꽤 많은데 지금은 사실 그 구도심이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공동화 현상도 있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많지 않죠. 오히려 호연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없다고 보여지죠. 소래초등학교 그 앞길로 해서 부천으로 가는 39번 국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디나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개발지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구시가지는 이제 왜소해지고 축소되고 좀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건물 오래된 것들이 좀 많아요. 되게 낡아 보이고 그렇긴 하는데 그것도 그것만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요즘 막 전철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막 좋은 거 새로 생기고 막 그러는데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나 이런 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흥시청도 이사가고 지금 우리 집 앞에 국민회의도 이사가고 뭐 한전 뭐 다 이사가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북식농협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게 북식농협까지 지금 이전하려고 해요. 시흥시 승격 이후 신천동과 대하동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하나 둘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시흥시청은 장현동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으로, 2019년 한국전력 시흥지사는 은행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하동과 신천동의 원도심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을 계속 걷다 보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람이 많았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마을의 모습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원도심의 성장을 가로막는 몇 가지의 지역적인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대상지 일대 7개 주차장으로는 공공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르신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차가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해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엄마 아빠들의 고민도 학교 선생님들의 걱정도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소래초등학교는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정감 있는 곳이었어요. 맨날 저희 그 당시엔 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애들하고 운동장에서 약속하지 않아도 집에 뛰어가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운동장에 또 뛰어가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이랬었는데 요즘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모습, 뭔가 좀 딱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좀 삭막해졌고 공간이 많이 좀 비어 보인다, 이러한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인간미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소래초등학교 분위기가 항상 그랬어요. 소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예, 제가 이제 전입으로 왔을 때는 이미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80학급이 넘는 큰 학교였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인근 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면서 발달함에 따라 개교를 하면서 한 51학급 정도가 이제 분리돼서 나간, 그리고 우리 학교 이제 1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수십 년 동안 같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놀이터는 있는데 학교 이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이 문제를 원도심에서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선도 지중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좀 거리를 꾸미려고도 하고, 또 소래초등학교 밑에다 주차장도 놔가지고 주차 시설도 하고 복합 시설도 만들고, 또 시흥극장을 조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시흥극장에 문화예술을 좀 접목시키려고 하고, 모든 거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대야동과 신천동은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호연로를 묵묵히 지켜온 주민들, 마을의 중심 거점인 학교와 시 관계자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예, 그 소래산 촌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시작된 지 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먼저 학습하고 또 도시재생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시에서 열었던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같이 수강하신 주민들께서 대야동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드셨고, 이런 대야동 사람들 도시재생 모임을 통해서 2016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한 지역조사 사업,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계획 수립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한 3년여간 주민들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토대로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흥시청은 경기도시공사, 시흥시 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로 의미가 있는 것은 특히 이 지역은 예전에 구시청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경제, 사회, 행정, 문화, 아주 시흥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특히 이 앞에 있는 호연로 길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들을 받아서 이 지역의 주민들 중심으로 또 여러 기관이라든가 청년들이 함께해서 소래산 촌마을이라는 멋진 이름도 함께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흥 추진했다라는 데서 아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래산 촌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2019년 10월 1일 발족해서 그것도 좀 어려운 과정에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발족돼서 5개 분과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래산 촌마을 중에 소래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및 복합시설, 그리고 호연로 상권 활성화, 또 소래산 가는 길, 또 마을 환경 개선 분과가 5개 분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회를 1회하고 분과별로 수시로 만나고 있고,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 교환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의 그 설문서를 들어서 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을 하고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면
주민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나. 호연로와 대하동, 신천동 일대를 지나간 옛마을로만 남길 수 없다는 강한 포부로 소래산 천마을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마을의 활성화에 대해 끊임없이 의논하며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레산 천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시행연도가 내년까지예요. 문제는 끝나고 나서 관리, 유지, 계속성 이것들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지금 또 걱정을 하고 있고 기운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연도가 끝나더라도 그걸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학생의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로 또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만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는 강조하는 게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시흥시가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학교도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요트 체험이라든가 전통놀이 체험, 튼튼 건강 먹거리 요리 이런 것들을 마을 교육 과정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학교 복합화 시설이 들어오면은 그런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 운영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복합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시작하는 처음의 마음으로 어느 한 단체가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모교가 좀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머물고 싶고 그런 학교로 좀 재탄생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된다면 예전에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100년을 이어나갈 훌륭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흥시청의 도시재생과라든가 교육자치과에서 굉장히 소래초등학교 그 복합화나 이런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100년 멋지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래된 학교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소래초 역사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소래산 천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곳곳을 누비며 마을, 학교, 상권, 그리고 이웃들과 마주합니다. 주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진정한 도시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찬란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 현재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며 지금의 세대들과도 소통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의 추억을 품고 살아간다면 매일 밟았던 신천동, 대하동의 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단절됐던 호연로의 시간은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소래산 아래서 묵묵히 100년을 함께 보낸 천마을과 학교는 다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